네, 이번 시간은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 쏙쏙 꼽아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토대로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HB투자그룹의 손효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드릴 종목 첫 번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한전 KPS인데요. 오늘 아침 신한투자증권에서 매수 의견으로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제목 함께 보시죠.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2023년이었습니다. 목표 주가가 44,000원에서 46,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 자, 일단 실적부터 볼게요. 기대치를 상회하는 4분기 실적을 보여줬는데, 자,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리뷰해 주시죠. 네, 우선 한전 KPS 같은 경우 연간 실적 기준으로는 좀 꾸준하게 좀 안정적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인데 작년 4분기에는 조금 못했나 봅니다.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보면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 상승한 3,985억 원, 영업이익은 5,263% 증가한 483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좀 기대치를 상회했다는 평가가 있고, 제가 그래서 2021년 4분기 실적을 확인해 봤더니 2021년 4분기 영업이익이 9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5,263%라는 수치가 상당해 보이지만 그래도 좀 평소대로 좀 실적이 돌아왔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포트 상에서는 두 가지 요소로 좀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비용이 감소한 부분. 이제 보통 노무비나 경비 같은 경우 이제 4분기에 좀 일회성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좀 개보수공사 외주비 감소로 인해서 좀 노무비나 경비 등이 좀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있고요. 재료비는 어느 정도 자재비 이슈로 이제 많이 2022년 중반부에 좀 원자재 가격들이 올랐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증가를 했지만 전체 사업 부분에서 좀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골고루 상승하기보다는 좀 신재생 쪽에서 해외 부분에서 조금 감소를 했는데 대외적인 부분에서 좀 증가한 부분이 좀 실적 매출액 증가를 좀 이끌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전력 설비 관련 기업이다 보니까 네. 포스코 광양에서 이제 발전 기업에 대해서 전력 설비를 공급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매출을 증가했고, 이런 부분들이 좀 4분기에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요소가 되었다. 그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게 사실 투자자의 입장인데 이 제목만 봐서는 올해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어떤 포인트가 수익성을 이끌어줄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내용 함께 체크해 주세요. 네,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2023년 연간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매출액은 2.8% 증가한 1조 4,700억 원을 전망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15.5% 증가한 이제 1,50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화력 분야는 좀 매출이 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제 2022년 5월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시했던 내용이 있죠. 신한울 1, 2호기는 가동을 다시 정상화를 하고 추가적인 원전을 건설하라, 재가동, 가동 준비를 하라,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이 신한울 1, 2호기 가동에 따라서 매출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아쉽게도 해외 분야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열심히 좀 영업을 하고 있지만 매출로 이제 단일 공급 계약이 실제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매출이 반영되는 좀 시간적인 좀 갭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나마 앞서 4분기 실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절감 효과가 좀 추가적으로 실적 개선을 좀 보여줄 것이다라고 평가되고 있고요. 이제 전망치를 보더라도 2022년 기준에서는 조금 더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비용 절감은 그러면 지난 4분기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신 거죠? 네, 우선은 이제 자재비가 안정을 찾고 있고 경비 같은 부분은 4분기 일회성으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상반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아이디어도 챙겨보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였고요. 목표 주가가 일단 조금이지만 상향 조정이 됐어요. 이 부분도 기대감이 있으니까 상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의견? 네, 우선은 한전 KPS가 정통 가치 투자주일까라고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정부 같은 경우 좀 원전 관련 종목도 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현 정부에서는 원전 관련 종목을 좀
부각이 크게 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이 2022년에 턴어라운드한 종목이 있지만 한전 KPS는 종목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한전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실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도 이제 주가 수익률이 산정이 됐었는데 이제 2023년 안정적 실적과 비용 감소로 인해서 좀 영업이익이 개선되면서 12개월 선행포가 좀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봤을 때는 원전 관련 뉴스가 없었는데 네. 이제 점심시간 전후로 좀 원전 관련 뉴스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조금 아쉽게도 결정적으로 해당 종목들에 대한 주가 탄력을 줄 수 있는 정부 정책 발언 없었는데 뭐 일본이나 뭐 국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점심시간 이후로 좀 탄력이 붙는 것이 네.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리포트를 골라서 이제 원고로 작성해서 드릴 때는 플러스 3% 구간이었거든요. 지금 7% 그쵸. 넘어요. 근데 이제 점심시간 넘어서 좀 탄력이 붙은 모습에서 리포트를 좀 잘 뽑았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그래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담되지 않는 부분이고 뭐 투자 포인트 이제 한전 KP에서 정통 가치 투자주가 아니고 저는 성장주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약 3.6%의 배당을 챙겨주는 부분은 좀 트레이딩 스킬이 없으신 분들도 접근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걸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 초보자여도 이 종목 투자하기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우선 원전 관련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강한데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네. 제외하고는 트레이딩 스킬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전 KPS가 2023년에 좀 좋은 실적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좀 주린이 분들도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우선은 제가 만약에 한 플러스 3% 정도였으면은 네. 제가 굉장히 좀 강하게 믿어보자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조금은 분할 매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 브리핑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시장이 조금 녹록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불구하고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 외인의 순매수가 강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박스과 하단부에서 맥점을 외인과 기관이 잡아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전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플러스 3% 정도였으면은 지금 바로 현재가로 매수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플러스 5% 이상의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분할 매수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2월 들어서 이 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지금 한전 KPS를 계속 담고 있어요. 오늘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 특히 유난히 예상하셨던 것처럼 리포트를 꼽으신 것 같은데 예상하셨습니까? 운이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제가 이제 오늘 발간된 리포트랑 시장의 움직임을 대조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상승 하락 비율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막 대부분이 파란불 네.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장부터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후장 들어서 이제 외인의 순매수가 커졌고 기관도 이제 매수하기 시작하니까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제가 정부 정책 발언이 나오면 가격 슈팅이 나온다는 부분 아마 투자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원전에 대한 관심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뭐 채팅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말씀해 주시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이제 정부 정책 발언이 나올 때 슈팅이 나오기 전에 투자할 만한 원전주를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한전 KPS 괜찮겠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 평도 이 내용에 싹 녹아 있었어요. 하방 지켜주는 고마운 외국인과 기관이었는데요. 아마 그 덕에 오늘 주가도 좀 잘 오르고 있는 것 같고 또 여기에 리포트 내용까지 믿을만하다라는 평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오늘 아침 다올투자증권에서 매수 의견으로 리포트를 제시했는데요. 제목 함께 보시죠. 3호가 한조이고 한조가 곧 3호 플러스 알파다.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목표 주가도 상향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제목을 저희가 먼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현대사모중공업도 알아야 제목도 좀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대사모중공업의 IPO 철회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한국조선해양에 끼친 영향이 뭐였을까요? 네, 우선 이제 리포트에는 상장 철회 부분 담겨 있는데
해당 뉴스가 처음 나온 것은 2월 초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때 사실 상장 철회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보다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어떤 몸값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그를 뭐 차지하게 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보이면은 이제 주가 올라가겠죠. 기업 가치가 보게 될 테니까. 근데 상장 처리를 한다는 것은 이제 기업들이 좀 포장을 하죠. 아,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은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청약 경쟁률도 막 몇백 대 1 이렇게 네. 나오고 있는데 제조업들은 유감스럽게도 막 10대 1도 못 나오고 15대 1도 못 맞아요.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경쟁률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한국조선해양 측에서는 조금 몸을 사린 것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고 몸을 사린다는 것은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분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제가 봤을 때는 IPO 철회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리포트 상에 봤을 때는 이런 상장 처리에 따른 한국조선해양이 재평가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이제 외인과 기관이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조선해양 좀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뭐 특히 LNG선 수주라던가 딱 봐도 이건 기대할 만하다라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좀 몰랐던 내용인데 챙겨봐야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선 조선주 관련해서는 이제 막 상승한 것이 아니고 조선주를 사실 단기 트레이딩 하신 분 안 계시거든요. 네. 근데 조선주가 언제 부각을 받았냐면 작년 10월인가 10월 11월 사이에 부각을 받았고요. 탄력은 1월 초에 나왔습니다. 근데 10월 11월에는 조선주 중에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 그다음에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때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었고 한국조선해양은 적자폭을 줄인 다음에 2023년에 이제 계열사들로 인해서 이제 지주사니까 계열사들로 인해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부각이 받았었는데 최근에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현대사무중공업이 어떤 상장처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수주를 보면은 러시아의 LNG선 수주분 이미 조선주 관련해서는 뉴스를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0년 러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제 LNG선에 대한 수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주가 꾸준히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도크가 60몇 개가 있는데 이제 수주를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네. 이익률이 높은 LNG선 위주로 수주를 받아야 된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또 조선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나왔고 이제 3, 4분기부터 현대미포조선이 실적 개선을 보여줬고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나 다른 종목들도 4, 4분기부터 실적 개선 기대감을 실제 눈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한국조선해양도 이제 조선주도 실적이 반영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러시아 LNG선 외에도 꾸준하게 LNG선 수주 잔고가 60% 이상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개선이 눈으로 확인됐지만 2023년도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된다. 이런 뷰가 퍼지면서 좀 외인과 기관이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판단되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2022년 같은 경우 연간 실적 흑자 전환은 어렵겠지만 2023년 연간 실적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퍼는 산출이 되고 있지만 11개월 선행퍼는 8.54. 사실 뭐 조선주도 퍼로 평가를 잘 안 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언덕이 되죠. 업종퍼가 18.06인데 12개월 선행퍼가 8.54. 이제 순자산 기준뿐만 아니라 순이익 기준으로도 저평가 영역에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국조선해양 투자 아이디어 궁금하고요. 연이어서 믿어봐도 괜찮을지 함께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좀 안정적으로 네. 추세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좀 안정적으로 첫 발은 담가볼 수 있을 것 네.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통 가치주의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도만큼 믿을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순자산 기준으로도 이제 PBR 0.549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이익 기준으로도 저평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좀 내가 보유 기간을 1개월 이상을 가져간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관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지주사이기 때문에 뭐 현대미포조선이나 뭐 현대사무중공업 관련해서 좀 긍정적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을 뽑은 이유도 동일합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 외인과 기관이
접근하고 있는 섹터는 당연히 그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좀 대장급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역시 조선주 중에서 한국조선해양이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믿어봐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우선 믿어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분할 매수한다고 하면 크게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믿어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한 줄 평도 저희가 좀 챙겨볼게요. 이거 좀 생동감 있게 읽어야 할 것 같은데 직접 좀 부탁드릴게요. 뭐? 상장철회가 한 줄 평입니다. 뭐 뭐냐면은 상장철회라고 해주셨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이렇게 또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지금 1시 11분 기준으로는 기관 순매수가 큰데 제가 이 리포트를 골랐을 때는 외인 순매수가 컸거든요. 근데 기관은 꾸준하게 매수를 하다가 외인이 매수 추세를 돌린 게 3거래일 정도 됩니다. 뭐 외국인이 이런 리포트가 나올 것이라는 거를 예상했다고 할 수 없겠지만 네. 어떤 좀 암암리에 좀 내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인이 수급을 돌린 것은 아무래도 이런 리포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을 좀 강하게 누르는 게 기관인데 그들의 수급이 살아있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도 두 종목 리포트 토대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은요, HB투자그룹의 손효로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